소리뉴스는 탈모는 둘루스에 위치한 탈모 전문 두피 문신 클리닉 킹덤에서 해결하세요. 주정부 라이센스와 수많은 시술 경험으로 탈모인들의 머리를 풍성하게 도와드립니다. 융자의 정석, 이진명이 이끄는 트리니티는 진솔하고 명확합니다. 28년을 한결같이 융자는 이진명에게 맡기세요.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 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월 30일 금요일 뉴스웨브25 소리뉴스입니다. 메트로 애틀란타 전역에 이번 주말 또 한 차례 겨울 폭풍이 예보되면서 국립기상청이 겨울 폭풍주의보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당초 북동부 조지아에 국한됐던 경보구역이 저기압 이동 경로 변화로 인해 애틀란타 메트로 대부분 지역으로 확장됐습니다. 기상당국에 따르면 눈은 30일 밤 늦게 시작돼 31일 오전에 절정을 이룬 뒤 저녁 무렵 잦아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팍스5 애틀란타 스톰팀은 이번 눈이 최대 2인치까지 쌓일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시속 35마일의 강풍과 함께 체감온도 한 자릿수의 혹한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겨울 폭풍주의보는 풀턴, 디캡, 캅, 귀넷, 클레이튼, 락데일, 뉴턴 카운티가 포함됐습니다. 팍스5 기상학자 알렉스 포브스는 기온이 20도 중반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눈이 내리면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도로와 지면에 달라붙게 된다며 적은 눈이라도 교통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눈은 30일 늦은 밤 산간 지역에서 먼저 시작될 가능성이 있으며 31일 오전 5시경 메트로 애틀란타 전역에서 본격적인 강설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설은 31일 오전 중 가장 강하게 이어지며 오후를 지나 밤 9시경 남동쪽으로 빠지며 종료될 전망입니다. 기온이 극도로 낮은 상태에서 강설이 시작되기 때문에 눈이 내리는 즉시 도로와 지면이 얼어붙어 빙판길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편 기상당국은 이번 한파가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65시간 이상 영하권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2022년 크리스마스 한파 당시와 유사한 패턴으로 수도 간 동파 위험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관계 당국은 주민들에게 수도꼭지물을 약하게 틀어놓고 외부 노출 배관의 단열 상태를 점검하며 장시간 외출 시 실내 난방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상팀은 저기압 경로와 찬 공기 유입 정도를 계속 관측 중이며 실제 적설량은 기온 하강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조지아주에서 이민 세관 단속국의 이민 단속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체포 대상자 중 유죄 전과자의 비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해 10월 15일까지 아이스는 조지아에서 8,500건이 넘는 체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텍사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에 이어 전국 네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체포 대상의 구성은 강력 범죄자 우선 단속이라는 행정부 기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월에는 체포자 중 43%가 유죄 전과자였으나 10월에는 32% 감소했습니다. 특히 9월에는 유죄 전과자 비율이 19%까지 떨어졌습니다. 9월은 사바나의 현대차 메타플랜트 공사 현장에서 475명이 체포된 대규모 단속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같은 달 조지아 아이스 체포 건수는 약 1,400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는 교도소나 구치소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단속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법원, 도로, 주택, 사업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체포 비율은 상반기 38%에서 하반기 64%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미성년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올해 들어 조지아에서 아이스에 체포된 아동은 112명이며 이 중 11명은 5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아는 주법상 카운티 셰리프 사무소와 아이스 간 협력이 의무화돼 있어 단순 교통 위반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될 경우 아이스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주내 3개의 대형 이민 구금 시설이 운영 중이며 추가 시설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월 중순 기준 올해 조지아에서 아이스에 체포된 이민자 가운데 약 60%인 5천 명 이상이 이미 추방됐습니다. 국적별로는 멕시코,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온두라스, 콜롬비아, 니카라과, 한국, 엘살바도르, 페루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전역에서 체포된 한국인 중 약 80%가 조지아에서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현대차 공사 현장 단속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조지아의 광범위한 구금 인프라와 지역 사법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아이스 단속 확대의 주요 배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브룩헤이븐 경찰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된 아이스 도로 검문 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해명했습니다. 최근 X와 페이스북 등 SNS에는 클레어몬트 로드에서 여러 대의 경찰차가 차선을 막고 있는 사진이 공유되며 일부 이용자들이 이를 아이스도로 검문 또는 이민단속 검문소로 추정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 특히 이민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안이 확산됐습니다. 그러나 브룩헤이븐 경찰은 해당 현장이 오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였으며 경찰은 사고 수습과 도로 안전 확보를 위해 출동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성명을 통해 브룩헤이븐 경찰은 클레어몬트 로드에서 발생한 오중 차량 사고에 대응하고 있었다며 운전자 지원과 도로 통제,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에 있었을 뿐 이민 단속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SNS에 퍼진 사진 속 경찰차들은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차선을 통제하기 위해 배치된 것이며 이민 단속 목적의 검문은 전혀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브룩헤이븐 시당국은 다양한 이민자 커뮤니티가 거주하는 지역 특성상 이러한 오해가 불필요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반드시 공식 채널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며 브룩헤이븐 시 웹사이트와 공식 SNS, 브룩헤이븐 알러트 긴급 알림 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 상원이 부분적 연방정부 셧다운 시한을 하루 앞둔 29일 국토안보부 예산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임시 합의안을 도출하며 위기를 피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연방정부 전체 예산이 아닌 가장 큰 쟁점이었던 국토안보부 예산만을 약 2주간 임시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마련됐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은 이 기간 동안 장기 예산안과 정책적 쟁점에 대해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상원 지도부는 이번 합의가 연방 공무원 급여 중단, 공항 운영 차질, 각종 연방 서비스 마비 등 과거 셧다운 당시 발생했던 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수년 전 장기 셧다운 당시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 상태에 놓였고 항공편 지연과 복지 서비스 중단 등 전국적인 불편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협상 과정에서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단속 관련 정책과 연방요원의 단속 방식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최근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연방요원 관련 총격 사망 사건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국토안보부 예산에 대한 조건 없는 승인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따라 예산 협상이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민주당은 정책적 점검과 감독 없이 예산만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공화당은 국가안보와 국경관리 기능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맞섰습니다. 결국 양측은 단기 연장에 합의하고 보다 근본적인 예산 및 정책 논의를 이어가기로 절충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상원을 중심으로 신속히 추진됐으며 하원의 승인 절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하원이 휴회 일정에 들어간 상태여서 최종 입법까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합의가 단기적 위기 봉합에는 성공했지만 이민정책과 연방 법 집행에 대한 감독 문제, 국토안보부 예산구조 개편 논의가 향후 예산 협상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무부 예산은 이미 통과된 상태여서 스냅 등 복지 프로그램 중단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합의로 당장 셧다운은 피했지만 2주 후 다시 예산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의회 내 긴장감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애틀랜타의 대표 관광 명소인 조지 아쿠아리움이 하루 입장권 가격으로 2026년 한 해 동안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아쿠아 패스를 출시했습니다. 아쿠아 패스는 해양 생물 전시 관람을 비롯해 돌고래, 바다사자 프레젠테이션, 100피트 길이의 해저 터널이 있는 오션 보이저 갤러리 체험, 상어 등 해양 최상위 포식자 관찰 등 주요 전시와 프로그램을 연중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또한 할로윈 시즌 헌티드 시즈, 연말 할리데이 앳 조지 아쿠아리움 등 계절별 특별 테마 행사 기간에도 방문이 가능해 가족 단위 관람객과 연간 방문객들의 관심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쿠아패스 가격은 67.99달러로 기존 하루 입장권과 동일합니다.
패스 구매 후 온라인 사전 예약을 하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횟수 제한 없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특별 이벤트 입장, 주차, 음식 및 기념품 할인은 포함되지 않으며 특정 날짜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다른 할인 및 프로모션과의 중복 적용도 불가능합니다. 아쿠아패스는 선물용 기프트 패스 형태로도 구매할 수 있으며 기존 패스 소지자는 예약 후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주제 아쿠아리움 측은 2026년 새롭게 선보일 동물과 전시, 프레젠테이션, 특별 이벤트를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1월 30일 금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